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컵스 대 신시내티. 오늘도 유일한 낮 경기인데 피터슨이랑 라우더가 붙네요. 이 두 선수는 요즘에 폼은 좀 좋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 피터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매치 시절이랑 컵스 와서 성적이 상당히 상반된 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바빕도 표기를 해놨는데 바빕이 매치 시절에는 진짜 안 좋았어요.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낮았다가 약간은 좀 이제 평균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지금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운이 엄청 많이 따른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세인트리스한테 쳐맞은 경기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얼추 그래도 컵스 와서는 사람답게 해주고 있다. 괜찮은 성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라우더도 요즘에 괜찮아요. 제가 이 친구를 좀 뜯어봤는데 얘가 방어율이 막 6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요즘에 거의 한 4, 5경기가량 6경기 이렇게 괜찮습니다. 1인분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가 왜 잘하지 하면서 막 뜯어봤거든요. 보니까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도 마이너스 10이고 막 이러는데 원래 포심을 좀 많이 쓰다가 집어넣었고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런 공들 그냥 많이 던집니다. 그날 뭐를 많이 썼다가 뭐를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많이 하는데 뭐 구종이나 로케이션이나 크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창 이제 안 좋았을 때랑 지금 요즘처럼 좀 괜찮을 때 바빕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이 좀 따르고 있다든지 그냥 그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잘하고는 있는데 왜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건 있었었고 컵스는 마지막에 이제 애리조나한테 약간은 좀 아쉬웠던 지금 디비전 시리즈 그 와일드카드 1위 자리 지키고 있지만 여기서 살짝 빠딱 아쉬웠다거나 그런 게 있었었고요. 시애틀한테도 루징 시리즈 했고 요즘에 약간은 좀 잘 나가다가 아쉬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신시애티는 이제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랑 프리드를 DFA 시키면서 사실상 시즌 포기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저번엔 또 샌프란시스코한테 9회 때 이제 6점 차를 또 뒤집어버리는 그런 메모도 보여줬고 7점이나 뽑는 것도 보여줬는데 일단 아무래도 같은 지구고 신시애티가 리그 꼴찌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시컵이 홈에서 수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폼으로는 피터슨이 그닥 안 꿀린다는 건데 얘네들은 보면 상대 전적 차이는 좀 있기는 해요. 라우더는 컵스 애들을 많이 만난 건 아니고 볼넷 비율이 상당히 높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피안 타율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피터슨이 신시내티 애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게 피안 타율은 굉장히 높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대신 뭐 장타를 안 맞았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상대 전적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좀 애매해 보여. 컵스가 빠따가 그대로면 모르겠는데 신시내티도 지금 전력이 조금 줄었고 그런 건 아쉬운데 뭔가 컵스의 빠따가 좀 이걸 믿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둘 다 요즘엔 좀 바빕이 도와준다고 봐서 운에 갈릴 것 같은 경기라 이거는 전력차는 컵스가 확실히 좋긴 하지만은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로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뭐 언더라든지 신시내티의 뭐 프렌 이런 거 생각 중인데 결국에는 빠따에 달린 것 같은 경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빠따 차이는 보시다시피 많이 나긴 하는데요. 컵스가 한창 좋았다가 살짝 좀 사그라들어서 그게 아쉽네요. 다음은 디트 대 다저스입니다. 디루 앤더슨이랑 스쿠발이 뭐 디트로이트로 나중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가게 됐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를 하는 거고 여지껏 커리어상 홈에서는 좀 더 좋았던 편이기는 합니다. 원정임에서 홈이 좋았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요즘에 뭐 성적이 약간 아쉽거나 구속이 조금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있지만은 시즌 전체로는 WHIP도 굉장히 훌륭해요. 사이영을 연속으로 봤던 시즌에 비해서는 지금은 약간 좀 아쉽게 됐더라도 스쿠발은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은 시즌이다. 그때 뭐 지난번 피츠버그전에서도 초반에 실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건 있었지만은 커리어 사상 요즘에는 가장 많은 공을 던지고 있기도 하고 건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삼진 11개를 잡아버린다든지 그냥 실점이 조금 있는 게 아쉬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드류 앤더슨이 아무래도 좀 땜빵 선발 격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뭐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하고 넘어갔지만 디트로이트 와서는 선발 자리를 꿰차지 못했는데 애들을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선발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점도 꽤나 동반되기도 하고 아주 뭐 좋게 볼 것까지는 없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이제 좀 빠따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게 좀 많아요. 이렇게 좀 특정 구간이랑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디트로이트가 후반기 처음 21경기 동안에는 OPS가 828에다가 홈런도 많이 나오고 거의 뭐 1위급 OPS였는데 이래갖고 한창 디트 빠따 믿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16경기는 거의 뭐 꼴찌급의 OPS에다가 홈런도 많이 못 치고 있다. 그래서 디트가 아직도 여기 후반기 기준으로 10등 정도의 OPS이긴 하지만 이게 요즘에는 상당히 좀 감소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다저스도 빠따가 신통치 않다거나 뭐 이런 게 문제이긴 하고 한 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배당상으로는 또 마헨을 가야 되는 그런 기준점인데 다저스가 지금 리그 전체에서 한 점 차 게임이 가장 많은 팀이에요. 뭐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원정에서는 홈이랑 원정의 성적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이런 마행 빈도가 좀 더 높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살려가지고 저는 좀 다저스를 보고 싶은데 어쨌든 스쿠발이 뭐 친정팀 만나는 거라 변수도 살짝은 있고 다저스 빠따가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죠. 어제는 그냥 세일한테 아주 뭐 자연사 당했던 경기지만 그냥 저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빠따가 많이 하락세인 거 이게 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 켄트랑 유리 페레즈인데 일단 워싱턴이 어제도 이제 좀 이기긴 했지만 불펜을 조금 썼고요. 연초도 이기는 편입니다. 아마 이 제프 켄트라는 선수도 지금 워싱턴이 미콜라스랑 라텔 이런 애들 DFA를 시켰기 때문에 좀 이제 신인 선발 그냥 테스트하는 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와서도 8.03에다가 재구 리스크도 좀 있어 보이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좋은 날에 걸리더라도 이닝을 많이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유리 페레즈는 요즘 엄청 잘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이런 것들 부상자 명단 가기 전이랑 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닝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부상자 명단 갔다 오고 나서는 싱커 활용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방어율이 1.80이 됐고 피홈런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요. 땅볼 유도가 경기당 6.7개로 많이 늘었다. 밥입도 그래갖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페레즈가 지금은 확실히 본인의 약점도 극복을 했고 싱커를 메인 삼아서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맞대결상으로도 워싱턴은 제가 늘 같은 지구한테 가장 약한 팀이라든지 마이애미에서도 상대적이 8연패 중이에요. 좀 넓게 봤을 때는 1승 10패까지 가는데 어쨌든 올 시즌만 해도 8연패 마이너스 6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워싱턴의 빠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워싱턴도 그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거 그냥 귀찮으니까 많이는 안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7월이랑 8월 성적이 엄청 차이가 나요. 7월 달에는 OPS가 전체 1등급으로 좋았다가 홈런도 많이 치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명도 판다든지 우즈가 여전히 지금 부상 잘못해서 못 나오고 있고 8월 달에는 OPS가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뭐 뒤에서 3등 수준이죠. 1등이었다가 홈런도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래서 워싱턴이 지금 빠따 감소세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일단 이런 게 많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도로를 많이 뛰는 팀인데 마이애미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성공률은 워싱턴이 높기는 하지만 이게 포수 차이가 심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조맥 마이애미가 포수가 약간 애매하다가 지금 조맥이 거의 뭐 주전 자리를 꽤 차는데 그 도루 저지 같은 부분에서 올 시즌 거의 뭐 탑3 안에 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워싱턴은 지금 주전 포수조차 좀 불분명하고 대부분 이렇게 좀 하위권에 있어요. 해리 포드라는 친구, 드류 밀라스, 뭐 샤파로도 요즘에는 그냥 뭐 지명 타자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보니까 맞대결을 최근 5경기 정도는 사실 도루 같은 게 크게 이렇게 막 티나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그냥 마이애미 유리 페레즈가 저번에도 워싱턴전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은 그냥 여러 가지로 빠따 차이라던가 선발상으로도 차이가 나 보인다. 이거는 마이애미가 빠따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마이애미 쪽을 좀 좋게 볼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워싱턴이 빠따가 그렇다고 약하냐? 그건 아니긴 한데 선발 차이가 일단은 가장 커 보이기도 하고 마이애미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직전 경기가 유리 페레즈가 이제 워싱턴 상대했는데 그때도 2실점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 중견수가 대쉬를 하다가 볼이 빠졌던 거 그냥 본인의 탓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볼넷 3개 있던 거 요즘에 볼넷 조금 있다 이런 건 아쉬워도 그냥 마이애미가 좀 빠따만 적당히 해줬다면은 괜찮은 게임으로 보입니다. 기록발이 많이 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클리블랜드 대 캔자시티. 자, 같은 이제 중부지구 애들이고, 클리블랜드는 중부지구 2위에다가 지금 이제 7연승째죠. 폼이 상당히 좋다. 근데 캔자가 꼴찌기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연승이었었고, 한 번 제껴졌는데 바로 어제 경기 또 토론토를 갭했다. 바이비랑 와카면은 올 시즌 와카가 좀 더 성적은 좋게 보입니다. 여기다가 와카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10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고, 2.35에다가 특히 올 시즌은 7이닝 경기를 2번이나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와카는 클리블 상대로도 강하다는 거고요. 캔자시티는 같은 디비전한테는 꽤나 괜찮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캔자 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뭐 클볼도 좋은 상태지만은 선발도 이 정도면 괜찮지만은 지금 상태의 캔자는 꽤나 견제가 된다는 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클리블랜드의 지금 7연승이 대부분 이제 원정이 많아요. 콜로라도랑 천사처럼 약한 팀이었다든지 그전에도 샌프란시스코한테 위닝을 했던 거였다. 그러니까 좀 약팀들을 많이 만났다는 게 있는데 물론 캔자도 약팀이긴 하지만은 최근의 폼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블랜드가 넓게 봤을 때는 홈이 그닥이고 반대로 이제 캔자시티는 원정이 좀 더 괜찮은 바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클리블랜드 정배 배당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캔자를 좀 보고 싶은 마음? 한점차도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야, 이게 중부지구 싸움에서 지금 캔자가 엑스팩터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배당 대비, 요즘에 폼 대비 캔자를 꽤나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매치 대 휴스턴, 스캇이랑 브라운입니다. 글쎄, 이 경기는 그냥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휴스턴이 배당은 좀 좋게 나옵니다. 근데 뭐 브라운이나 스캇이나 뭐 비슷한 부분의 약점을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브라운이 요즘 재구난조가 너무 심하죠. 경기당 막 3개씩 주고 5개 주고 저번 경기도 3개나 주고 메이닝 위기였는데 병사타를 3개나 건져낸 덕분에 그래갖고 5.2이닝 동안 이제 솔로 홈런 하나로 겨우겨우 버틴 바가 있었습니다. 좀 애매해요. 휴스턴이 그나마 이제 양키와 시리즈 때는 빠따가 좀 살아난 게 있기는 했는데 반대로 매치는 빠따가 생각보다 좋다가 요즘에 조금 잠잠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브라운이 좀 8월달에는 약간 반등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좀 재구 리스크도 심해 보이고 배당상 휴스턴을 가볼 만은 한데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드네요. 스캇도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 방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휴스턴이 배당은 괜찮은데 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뭐 7.5 기준에 오바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매치의 빠따 폼 때문에 그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휴스턴 살짝 생각하는 거 정도 아니면 별로 뭐 쓸모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템파데이의 샌디에고입니다. 맥클라란이랑 마이즈인데 둘 다 요즘에 선발들이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맥클라란은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안 좋은 날은 이닝을 못 먹는데 괜찮을 때는 저번처럼 5이닝 정도 먹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WHIP가 괜찮아가지고 이닝 같은 거나 WHIP가 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맥클라란은 부상이 조금 길었고 매번 관리를 많이 받았는데 마이즈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많아갖고 올 시즌 이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마이즈가 특히 요즘에 샌디에고로 건너건 다음에 4경기 중에 2번은 괜찮게 하고 1번은 부상, 1번은 그냥 엄청 못했던 경기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기복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맥클라란이 길게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둘 다 선발들이 좀 못 믿겠다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빠따적으로도 그리고 홈발이나 원정발 이런 것들도 그나마 템파베이가 원래 홈발이 좋았는데 요즘에 홈발이 빠졌고 샌디에고는 한창 좋을 때도 이게 홈에서는 전적이 되게 좋았지만 원정은 그러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도 빠따발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나마 본다면 템파베이가 약간이나마 우세하다?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지만 둘 다 요즘에 빠따도 별로인 것 같고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다 보니 언더 생각 중인데요. 야, 이건 한창 때보다 양팀이 컨디션들이 지금 좀 별로인지라서 확실히 딱 이제 딱딱딱 끄집어내기는 좀 별로네요. 토론토 대 시애틀, 시즈랑 아마 오늘 또 행콕일 것 같습니다. 시애틀이 아직까지 로테이션이 또 발표가 안 됐어요. 글쎄 순서상으로 일단 행콕이 맞아 보이는데 지난 등판이 좀 시간이 이제 텀이 좀 길기는 합니다. 시즈는 제가 저번에도 요즘에 6경기째 구속 하락이 계속 보인다. 직전 경기도 구속이 안 나왔는데 그랬는데도 6.2이닝 동안 볼넷이 5개나 있었지만은 피안타를 2개밖에 안 맞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글쎄 슐리틀러랑 시즈랑 지금 사이언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재군안조가 있는 날이 있고 가끔가다 이닝을 못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시즈가 너무 잘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구속이 안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닝 잘 먹고 방어를 좋고 삼진조차 굉장히 잘 잡습니다. 슬라이더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시애틀의 행콕은 그냥 뭐 괜찮아요. 요즘엔 이닝이 조금 줄었다든지 중간중간 뭐 7이닝을 먹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얘도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깔끔했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는 요즘엔 방어율이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한 2, 3실점 가량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좀 맞는 날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토론토가 아직까지 5할이 안 되고 시애틀도 일단은 5할이 안 되거든요. 사실 얘네가 토론토가 오히려 승수가 높습니다. 둘 다 그래서 5할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둘 다 여태까지 치른 경기 수도 비슷하고 남은 일정도 시애틀이 훨씬 좋은데 시애틀이 이게 일정운이 좋은지 5할 이상 팀한테 뭐 기록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반대로 토론토는 5할 이상 팀, 현재 기준 5할 이상 팀이 굉장히 많았던 게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운빨이 조금 따랐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시즌 게임에서는 토론토가 홈에서는 특히나 원정보다 승리가 많이 적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뭐 배당 대비 그냥 뭐 시즌 믿고 토론토를 봐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 같은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거를 딛고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거, 안타를 통제하는 게 괜찮다. 올 시즌에는 피홈런도 많이 줄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토론토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 같습니다. 토론토도 하필이면은 요즘 빠따세가 살짝 죽었잖아요.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뭐 언더도 생각 중이지만은 저는 일단 뭐 토론토 쪽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 앞에 2경기 동안 불펜 소모가 많아갖고 어딘 약간 좀 버리는 경기여서 오늘은 여러 좋은 불펜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애틀랜타 대 콜로라도 경기 그랜트 홈즈랑 스가노. 그랜트 홈즈는 저번에 5월달인가에 아마 콜로라도 원정가까지 1회에만 5실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고 나서도 그냥 얼추 뭐 버티긴 했는데 그냥 늘 오락가락합니다. 재군안조도 가끔 있고 얼마 전에는 6이닝 동안 볼넷을 3개나 줬는데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시즌 전체 기록도 그렇고 좋은 날이 더 많기는 한데 늘상 이렇게 하나씩 약간은 이슈가 있다. 그렇게 볼만은 하고 스가노도 어쨌든 콜로라도에서 지금 뭐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막 다저스나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한테 좀 실점을 많이 한다든지 약간은 좀 단물이 빠진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발은 둘 다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상태로는 홈즈가 좀 더 낫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이번에 미러키나 다저스와의 이런 중요한 시리즈들 중에서 지금 4연승째이긴 합니다. 다저스한테 전부 다 한 점 차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도 빠따가 문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후반기 20경기와 이후에 18경기의 차이, 네, 이런 게 상당히 심하죠. 그전에는 8-20 정도만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18경기 6-4-4면은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홈런이 좀 반토막이 났다는 거 이런 게 많이 있기도 하고 이게 애틀랜타 빠따 때문에 문제예요. 어쨌든 이번에 이기긴 했어도 다저스한테도 속 시원하게 막 이기는 경기는 별로 없었다. 그런 게 좀 아쉽네. 오늘은 세일처럼 아주 믿을만한 선발까지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콜로라도가 요즘 좀 많이 약세인 것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애틀랜타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애틀랜타가 리그 전체 홈승률이 전체 1등이 됐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저스를 스윕을 하면서 격차가 좀 좁아졌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애틀랜타는 버닝을 해야 되거든요. 마침 그러기에 또 약팀을 만나는 거다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애틀랜타를 그냥 믿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빠따가 조금 문제다 그런 게 있기는 하고 저는 그래서 8.5 기준으로는 혹시나 뭐 언더 같은 거 생각 중이지만은 이게 뭐 세일도 아닌데 홈즈를 믿고 언더 가기도 무서운지라서 그냥 애매해졌네요. 이건 애틀랜타 빠따를 믿으시는 분들은 애틀랜타를 뭐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안 따라오는 게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양키스 대 보스턴 또 라이벌 시리즈인데 슐리트러랑 산도발이면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슐리트러는 특히 보스턴 상대로는 4경기 동안 0.68 이 중에는 포스트시즌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구한테 양키도 강한 편인데 이게 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는 또 강력한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 그리고 맞대결상으로 되게 라이벌 시리즈인데 수입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4월 달에는 양키가 수입을 했었고 6월 달에는 보스턴이 4연전을 전부 다 쓸어담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뭐 통산 전적이라던가 최근에 양팀의 폼이나 그 와일드카드 경쟁권에 있는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예측이 참 쉽지가 않아요. 시리즈 예측이. 개인적으로 오늘은 선발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도 산도발이 WHIP가 어쨌든 지금 또 높다. 본인의 약점인 피안타나 또 제구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슐리틀러가 사실 좀 오락가락하는 날이 있어도 그래도 저는 그냥 양키스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양키도 최근에 빠따폼은 그럭저럭 좀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특히 최근에 좋아졌다가 어제 경기 때 끊긴다든지 보스턴도 그동안 빠다가 좋았는데 마이애미와의 마지막 경기 소니 그레이든판 때는 좀 아쉬웠다든지 뭐 이런 거까지 겹쳐가지고 얘네들도 또 맞대결상으로도 7.5로 잡아도 언더가 상당히 많거든요. 올 시즌에는 한 번도 이제 9.5를 뚫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5로도 언더가 꽤 많길래 뭐 언더도 보고 있기는 한데 이거 뭐 양키스를 봐야 되지만 참 치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비추인 경기네요. 뭐 슐리틀러의 이런 기록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양키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키 대 텍사스입니다. 핸더슨이랑 브래드포드고 미러키는 그냥 여러 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홈에서도 그 애틀랜타한테 딱 이제 1패 밀리는 수준이고 좌한한테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러키의 야구 스타일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스몰볼에다가 이걸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 수비가 좋다, 기본빵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뭔 내용이냐면 이제 밀어치기와 당겨치기 내용이거든요. 이제 메이저리가 홈런이 아주 또 이제 득세하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팀들이 이렇게 당겨치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맨 아래 미러키 혼자 밀어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따 각도상으로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인데 미러키 혼자 밀어치는 타격을 한다. 이런 거고 보통 이제 당겨치는 게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갖고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풀 에어 퍼센트 밀어치고 뜬 공이 홈런이 될 이런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미러키가 상당히 또 하위권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올 시즌 미러키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고 여기 리스트에도 과거에도 되게 많은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뭐 스윙을 많이 아낀다. 공을 끝까지 많이 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여튼 미러키가 스몰볼 팀인데 이런 것들로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침 지금 텍사스도 빠다가 조금 죽었고요. 핸더슨이랑 브래드포드를 비교를 해봐도 핸더슨이 많이 앞서죠. 브래드포드도 저도 괜찮게 보긴 한데 일단은 요즘엔 좀 별로인 날이 많고 얘가 한창 좋았던 2024년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다든지 핸더슨은 지금 굉장히 꾸준한 편이거든요. 이 친구가 또 부상이 많았고 등판을 많이는 안 했는데 10승 3패에다가 보시면은 홈에서는 6전 전승이기도 합니다. 뭐 점수차가 크지 않았다던가 이런 거는 좀 있고 한 점 차도 꽤나 있지만은 어쨌든 핸더슨 등판한테 힘을 많이 받는 건 미러키가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7이닝까지 6이닝까지도 먹고 그전에는 관리받느라 막 5이닝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엔 이닝도 늘려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저라스키 다음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러키 지금 선발 로테이션 중에서는. 반대로 텍사스는 직접 이제 화스닥과의 마지막 경기가 제가 이때 텍사스 역배봤잖아요. 3이닝 동안 이 버크가 볼넷을 8개 줬는데 이랬는데도 2점밖에 못 뽑았습니다. 참 아쉬운 빠따다. 좋아지는가 싶더니만은 또 많이 막히더라.
핸더슨은 이런 제구 리스크 같은 것들은 크지는 않아요. 나는 여러 가지로 그냥 미러키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배당이 아쉽고 가려면은 마헨에 가야 되는데 사실 미러키도 이제 마헨 비율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긴 합니다. 어제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패고 당연히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생각보다 마헨 성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아쉽지만은 일단은 뭐 미러키는 보기에는 괜찮고 저는 한편으로는 7.5 기준의 언더도 생각 중이기는 한데 언더는 좀 낮기는 하네요. 나는 그거보다는 미러키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러키 쪽으로 좋네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크레머랑 카스키오고 여기도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같은 지구 팀들이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순위를 보면은 화삭이 중부지구에서 70승으로 1등인데 클리브랜드가 2승 차로 추격하고 있고 미네소타도 64승이면 이게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여전히 좀 해볼만은 하다. 타자 유망주 랭킹 1위인 워커 젠킨슨도 콜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네소타가 조금 해볼만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은 디비전 상대 승률 보니까 화삭이 같은 디비전한테 강했다. 근데 미네소타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레머랑 카스티오면은 사실 둘 다 애매해요. 보통 이제 카스티오가 좀 더 윗급이긴 하지만은 화삭 와서도 좋은 경기 때는 막 7이닝씩 먹지만은 안 좋은 경기도 많았다. 그동안 3점대 중반에 보장해주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5.19로 안 좋다던지. 그리고 크레머도 어쨌든 간에 저번 경기 뭐 본래 좀 졌지만은 5.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텼고 확실히 미네소타 와서는 그래도 좋은 날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오늘 8.5를 받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맨 오른쪽이 이제 오바랑 언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이게 오바고 오른쪽이 언더라는 거죠. 보면은 이게 1, 2등이 미네소타랑 화삭입니다. 화삭은 올 시즌 오바가 가장 많았던 팀이라고 하고 76번이고 그 다음으로 미네소타가 75번으로 2등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언더오버상으로 오바가 가장 많았던 두 팀이 만나는 거다. 오늘 뭐 빠따 같은 거는 지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화삭은 나쁘진 않고 미네소타가 살짝 빠진 게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뭐 우한 상대로 약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최근에는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바 같은 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네요. 미네소타는 요즘 보면은 불펜에 모리스인가 아담스인가 하여튼 그런 친구가 게임 터뜨리는 빈도도 좀 많아졌고 불펜도 어느 정도 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화삭이 역배를 났으면 역배 8.5 기준으로는 오바 이런 것들 보고 싶네요. 이건 미네소타가 화삭을 끌어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여가지고 좀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바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퀸 매튜스랑 제드 존슨입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IL에 간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콜업을 한 건데 얼마 전에는 그냥 개맞은 경기가 한번 있었죠. 필라델피아한테 상당히 많이 쳐맞았다. 그래서 초반부터 실점이 엄청 많았었는데 뭐 그전 등판에도 그냥 이닝 많이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별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로드 존스도 얘도 그냥 애매합니다. 한창 좀 좋을 때가 있다가 요즘에는 좀 안 좋은 날이 많다고 봐야겠죠. 직전 경기 때는 제구 리스크도 있었고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던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선발대는 좀 별로인데 이거는 빠따 차이를 좀 봐야 돼요. 피츠버그가 보시면은 얘네들이 전반기만 해도 빠따가 엄청 낮잖아요. 근데 후반기랑 전반기랑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로 오늘 둘 다 빠따가 안 좋을 거라고 나오는데 피츠버그는 좀 이렇게 볼게요. 피츠버그 이제 주요 타자들입니다. 전반기랑 후반기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전반기 때 상당히 뭐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878, 호르위츠가 842, 라이언 오원 838 이런 식으로 좋은 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후반기에 어떻게 됐냐? 자, 레이놀즈 593이 됐습니다. 거의 많이 빠졌죠? 2등이었던 호르위치는 842에서 411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고 라이언 오원 838에서 501 얘는 좀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지만 여전히 안 좋아요. 그리고 오닐 크루즈는 아예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여기 50타석도 소화를 못했고 뭐 라우나 니콘잘레스는 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맹검도 그래도 좀 죽은 편인데 그래도 여기 순위 있을 정도. 그러니까 피츠버그의 주축 타자들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다는 소리가 됩니다. 더구나 오늘 뭐 퀸 매튜스는 만만한 선발이지만 피츠버그는 또 좌안한테도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경기같이 볼티모어 상대로 하위 타선이 힘을 내준다든지 요즘에 오박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또 불펜 소모가 많았고 연초도 많이 있다. 이런 거 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유리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그냥 오바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빠따 차이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를 보고 싶기도 한데 야 이게 피츠버그가 빠따 약세가 너무 심하긴 합니다. 지금 전반기랑 후반기 차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또 이제 OPS가 7월달에는 세인트루이스가 아마 전체 꼴찌였는데 8월달에는 그나마 많이 올라왔고요. 피츠버그는 8월달에 OPS가 뒤에서 2등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스탯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쪽이 좀 더 웃는 경기라고 생각은 했네요. 세인트루이스 승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오바 보겠다. 피츠버그 빠따 못 믿겠다. 가끔 가다가 좋은 날이 있지만은 좌한 상대도 데이터가 좋지는 않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천사 대 필라델피아 데트머스랑 페인터입니다.
일단 데트머스는 요즘 좀 괜찮죠. 삼진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뭐 이닝도 6이닝 가량 먹어주면서 괜찮은 날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빠따 약팀이었던 텍사스, 근데 중간에 또 빠따 폼이 엄청 좋았던 캔자를 8이닝 동안 삼진 11개로 잡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얘는 종종 그런 무지막지한 게임을 보여주고는 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좌안한테 그리 약하지가 않기도 하고, 앤드류 페인터도 원래는 선발상으로 약간 구멍이었는데 이제 요즘에 IA에 갔다가 콜업된 다음에는 괜찮은 경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는 방어리 3.62로 크게 회복을 했어요. 요즘에 좀 괜찮습니다. 저번 경기도 7이닝을 먹었지만은 하드히트가 10개였다. 뭐 이런 건 있어도 그래도 확실히 IA에 갔다 오서 지금 좀 괜찮거든요. 방어는 개판이지만은 요즘의 폼은 좀 봐줄만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상대 전적 같은 게 데트머스가 필라델피아랑 뭐 같은 지구도 아닌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만난 건 아닌데 볼넷 비율도 상당히 높고 피안타도 상당히 높다. 장타율도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치명적으로 2차 지표가 안 좋게 찍힙니다. 데트머스가 요즘 좀 위협적인 편인데, 야,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가 빠따도 그지 같고 상대는 또 좋지가 못하다.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라델피아가 한창 연승 달리다가 뭐 끊기긴 했지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거의 지표보다는 최근의 폼, 데트머스가 좀 해줄 거라고 믿는지라, 그러면은 언더라든지 뭐 천사 프렌 이런 거 보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데트머스를 올려친다고 해도 역배까지 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한 점 차 게임? 애매하게 보입니다. 필라델피아도 하필이면은 한창 연승 달리다가 좋다가 이제 끊긴 거라서 조금 아쉽네요. 저는 데트머스의 견고함이 조금 더 일단은 앞서 있다고 봐서 그냥 언더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슬 대 볼티, 제이코 로페즈랑 브랜든 영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이코 로페즈일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내일도 이게 로테이션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어슬레티스가 JT 긴, 게이지 점프, 제이코 로페즈 이런 애들 나온 날은 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로페즈가 요즘 폼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딱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4경기 동안 7이닝을 아주 많이 잘 먹었다, 그러면서 이맘때쯤에 잘했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약간 안 나왔지만 6이닝 동안 삼진 9개. 얘는 일단은 던지는 폼이 약간 그지 같아가지고 상대 타자가 대처하기가 힘들고요.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많이 쓰는데 이 슬라이더로 타이밍 뺏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제이코 로페즈에서 대충 좀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세부 내용은 꽤나 괜찮아요. 특히나 이 하드히트나 배럴 타구 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탑 1%급의 타구의 방출 속도, 한마디로 강한 타구를 가장 안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상당히 상위권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컨택을 좀 그지 같은 공을 많이 만들어내요. 하드히트 비율이 작년보다도 더 적다. 올 시즌 초반에는 좀 불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찾아가고 있고, 작년에는 좀 이제 피홈런 같은 게 문제였다, 이게 좀 괜찮아진 바도 있기도 하죠. 땅볼보다는 극단적인 플라이볼로 유형인데 빗맞은 타구 양산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올 시즌은 뭐 그렇게 막 특출나진 않지만 슬라이더가 약간 평범해지긴 했지만은 그냥 체인저 망한 거 말고는 얼추 뭐 괜찮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타구의 방출 속도 억제, 그러다 보니까 하드히트도 좋고 배럴 타구도 많이 안 맞습니다. 요즘엔 여기다가 이닝 소화라던가 이런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상당히 견고한 편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이코 로페즈가 일단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은 그냥 믿고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브랜든 정도 나쁘진 않은데 저번 경기 뭐 이제 병살타 2개 유도했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요즘에 브랜든 정도 단물이 조금 빠졌어요. 그동안 볼티모어가 빠따세가 많이 좋았다가 내일도 원정일 때 확실히 좋고 조한 상대로는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들이 겹치긴 하는데, 어제도 어쨌든 좀 이제 경기 후반부에 요즘 폼이 좋다던 엔카나시온 스트랜드 이런 애들 좀 해주면서 쫓아가는 게 있었지만은, 알론소가 꺾였다든지 또 이제 뭐 타베라스라던가 제가 좋게 얘기했던 애들이 그렇게 잘하진 못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지금 어스레스가 빠따적으로도 많이 비어있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어쨌든 휴스턴이랑 미네소타 얘네들한테 위닝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뭐 스프링스라든지 다른 좀 불안한 선발이 나올 때보다 오늘 같은 날이 한번 어스레스 역배를 도전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로페즈를 믿는 차원에서 저는 뭐 언더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로페즈 하나 믿고 가는 경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아직 나올지조차 좀 약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샌프 대 애리조나입니다. 티드웰이랑 드레이크인데 둘 다 이제 뭐 루키 투수급이에요. 근데 티드웰은 저번에 보스턴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피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한국 해설위원인데 그때도 이 친구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후에 갑자기 그날따라 샌프가 불펜도 조금 괜찮아가지고 보스턴을 잡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닝을 조금 못 먹는다는 게 있기는 한데, 좋은 날에 걸리면 저번 경기 같은 피칭이 조금 나오기는 하고요. 되게 공격적으로 가는데 뭐 존으로 잘 꼽을 줄도 알고, 뭐 제구 문제가 원래 있었다가 요즘엔 약간 좀 괜찮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콜 드레이크는 얘는 또 이제 브렛이랑 같이 애리조나가 좀 키워보고 있는 좌완 유망주인데, 사실 유망주 순위 같은 것들은 브렛보다 높기는 하지만은
이제 막상 빅리그 와서는 좀 별로인 게 좀 있습니다. 얘도 한창 이제 올렸었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로 내렸거든요. 저번에 올릴 때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마이너 리그가 이제 또 PCL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올린 거예요. 2경기 동안 2인도 많이 못 먹었는데 17점에다가 볼넷은 9개, 피오너 3방이었다. 삼진은 아마 2개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가 소로카도 IL에 가 있고 라테까지 DFL 시켜가지고 길게 먹을 만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애들 올린 거거든요. 저는 이러면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리조나가. 어제만 해도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막 지금 멤버가 엄청 그지 같은데 그런데도 빠따가 안 터져갖고 졌잖아요. 나는 이러면은 오늘 선발 차이나 여러 가지로 샘플을 또 못 볼 게 없을 것 같아. 애리조나 물론 갈 길이 바쁘고 이런 거는 맞는데 야, 오늘 드레이크 믿고는 저는 못 가겠네요. 이건 그냥 뭐 애매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역배를 차라리 보는 게 낫겠다. 이거 애리조나 정배는 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